남자는 여자를 보면 주머니 속이 궁금하고 또 여자는 남자를 보면 지갑 속이 궁금하다고 했는데 돈이 저절로 따라와서 붙는 순전히 주머니 속에 숨은 이야기를 풀어보자면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지요.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돈이 따라오도록 행동하는 게 습관으로 굳은 사람과 들어온 돈을 걷어차는 괴산한 버릇이 몸에 밴 사람으로 분류되는데 돈이 떨어진 자가 받는 대접이 사람 대접인지 개 대접인지 주머니가 비어보면 보이는데 그런 과정에서 누구와 인간관계를 더 끈끈하게 유지하고 이어갈 것이며 어떤 인간과는 결별을 해야 할지 스스로 기준으로 판단이 서기도 하지요. 주머니가 항상 비어있는 사람을 분석해서 이야기를 풀어보자면 먼저 들어오는 돈을 걷어차는 한 인물을 예시로 들어서 경제적인 습관과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그토록 열심히 하는데 왜 돈이 따라오지 않는지 어떻게 돈을 걷어차는지 실제 인물을 토대로 해서 같이 짚어보자면 돈을 쫓아다니지 말고 돈이 따라붙도록 처신하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듣고 사는데 아는 사람 중에 하나는 국내 굴지 건설회사에서 임원인 기술 이사로 승진하면서 해외 건설 현장에 발령을 받았지요. 라오스 정부에서 건설 중이던 국영 임대 아파트가 자금 압박으로 중단되자 한국의 중견 건설업체 구원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라오스 정부에서 유례없는 파격적인 조건이라 그 건설사에서 수락하고 맡기로 했는데 라오스에 파견한 인물을 모색하다가 그 건설사에서 경험이 풍부한 기술 부장 중에서 마땅한 인물을 선정해서 이사로 승진시키고 해외 건설 현장의 본부장으로 전격 발탁했는데 공사 기간이 4년 넘게 걸리니까 임원으로 승진한 그 부장은 가족들 모두가 건너왔지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유학 중이라 가족이 다 왔다고 해도 고작 부부가 전부였습니다. 부장에서 임원으로 승진하고 해외 파견에 본부장까지 맡았으니 천군만마가 아니라 자기만의 왕국을 구축하고 날개를 달아버린 셈이지요. 감독이나 감리가 없는 현장에서 본부장의 권한이 어느 정도인지 제한 세력이나 경쟁사가 없으니 추락이라는 건 생각할 수도 없는 위치고 거기다가 같이 건너온 그의 부인이 말도 통하지 않는 이국 땅에서 심심하고 여가를 이용한다는 명분으로 현장 근처에 한국 식당을 개업했는데 그건 천사의 날개옷이 아니라 성천하는 용과 다름이 아니겠지요. 한국에서 파견된 그 공사와 관계된 사람들은 전부가 그 식당으로 가고 그 아파트의 하청업체 직원과 관계자, 현지인이지만 자재를 납품하는 사람들로 그 식당은 문전성시를 이루는 건 당연하고 식당이 너무 잘 되었기에 그게 오히려 불씨가 되어 그 가정에 균열이 시작되었다고 하면 무슨 소리 하시겠지만 그 아파트 현장의 본부장 마누라 하는 식당이라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치인데 식당이 너무 잘 되어서 손님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가 되니 그 본부장의 아내는 더 좋은 자리에 더 넓은 가게를 얻어서 옮겼고 왜 그렇게 잘 되는지 그 근본적인 입지를 따지거나 짚어보지 않고 각건 이 부분에서 각건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죠. 각건이 떨어지면 어쩌려고 남들은 그런 의심을 가지는 시점에 더 큰 가게를 얻어서 내부 수리에 엄청난 금액을 쏟아붓고 아주 고급스러운 대형 식당을 만들어서 2년 남짓을 더 했는데 아파트가 완공되어서 입주가 시작되고 하자 보수까지 찾아내서 보수공사까지 마쳤으니 건설회사 해외 파견 본부장이라는 자리는 한국으로 귀환해야 마땅한데 식당을 하는 자리 가게 계약이 1년 반이나 남았으니 그 본부장의 마누라는 장사가 너무 잘 되니 한국으로 가지 않겠다고 한 거지요. 외국에서 자신들이 건설한 왕국의 깊고 달콤한 맛을 알아버린 탓인데 식당의 종업원이 7명이나 되고 또 집안 일을 하는 가정부까지 따로 두고 있어서 본부장 마누라는 집안 청소는 고사하고 제 팬티조차도 제 손으로 빨아입지 않은 거죠. 손가락도 까딱 안 하고 돈만 세다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시부모 생신 챙기라 집안 제사까지 신경을 써야 하니 여기 눌러 앉아서 간단하게 돈 몇 푼 보내주면 인사와 체면 처리가 되는데 가고 싶지 않은 거야 인지상정이고 그 정도가 되면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남자가 정신을 차리고 판단하고 마누라는 여기 남아서 가게 계약이 끝날 때까지 해보라고 하고 자신 혼자 들어가서 그 회사 임원으로 국내 다른 현장에 가서 일을 해야 마땅한데 그러지 못했어요.
당신은 여기 놀고만 있어라. 내가 평생 먹여 살리겠다는 참 철딱서리 없는 마누라의 말을 그대로 들은 겁니다. 평생 월급만 받다가 너무 많이 벌어봤으니 남자조차도 판단이 흐려졌는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거지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익히 짐작하시겠지만 가건은 떨어졌고 그 현장에 관계된 사람들은 다 철수했으니 한국에서 오는 관광객을 상대로 해야 하는데 맛이나 가격, 서비스에서 식당이라는 업종에서 뼈가 굵은 다른 한국 식당과 같이 상대를 해서 경쟁을 한다? 어떤 기업이나 장사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무서운 대상은 고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고 밥값을 내는 고객, 맛을 보고 좋다 싫다 하는 고객이 무서운 게 아니라 가장 무서운 상대는 바로 경쟁업체라고 했는데 라오스에는 관광객을 상대로 다른 식당과 경쟁하기에는 맛과 가격에서 크게 밀리는 거지요. 여태 경쟁이라고는 모르고 온실 속에서 장사를 했는데 운영비나 고정지출은 다른 식당보다 많이 들어가고 예전에야 맛이 약간 모자라더라도 거래처 본부장이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는 식당이니 쓰다 달다 소리 없이 매출이 날개를 달았지만 이미 날개가 꺾인 상태에서 알몸으로 상대를 만난 격이니 수직으로 추락하는 거야. 바둑에서 훈수 두는 사람이 더 잘 보인다고 다 보이는데 정작 자신들만 모르고 있었는데 해외 파견 근무를 나갔다가 여자가 반대해서 그 회사에 사표를 내고 주저앉았다가 낙동강 오리알이 된 선례는 수없이 많지요. 그러나 이처럼 철저한 몰락은 보기가 흔치 않은데 짐작대로 결과는 수직으로 추락. 다 날리고 돌아보니 한국에는 돌아갈 집조차도 없었어요. 어렵게 마련한 작은 집까지 털어서 거들날 음식점에 다 들이부었으니 그때 가서야 시금머리 없는 옆편네가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스스로 알아차린 거죠. 중견건설사 이사인 남편을 불알만찬 무능력한 실업자로 만들었고 한국에는 돌아갈 원룸조차 없는 형편에서 돌아보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건가. 좌표를 무시하고 건넌 강은 될 수가 없고 좌절을 떠나서 공포의 환경에서 여자는 자기 자신의 검열에 걸려서 자책과 자기 학대에 시달리다가 급기야 정신의 이상이 생겨서 정신분열증과 극심한 대인 기피 증세를 보이고 국내 굴지의 중견건설사 임원에 해당하는 이사 자리를 박찬 남자는 이 열악한 라오스에서 할 일이라고는 해외 사업에 실패하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최후의 루트이자 최악의 코스인 여행이나 골프 가이드로 뜨면서 겨우 입에 풀칠을 하는데 한국에서 하나가 벌어서 라오스 셋을 먹여 살리기는 쉬운데 라오스에서 하나가 벌어서 한국의 둘을 먹여 살리기에는 정말 지옥과 다름 아닌데 정작 문제는 남자에게 있었어요. 나중에 안 거지만 그분이 돈을 걷어차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다고 할까요? 단언하건 그 사람에게는 절대로 돈이 붙지 않는 고약한 습성을 지녔는데 해외에서 말아먹고 염치가 없어서 차마 주리퉁이가 없어서 유배라는 이름으로 주저앉은 욕쟁이 할배가 돈의 섭리나 돈이 따르는 법칙에 대해서 무슨 할 말이 있느냐고 실책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돈이 따라오는 방법과 따라오도록 처신하는 행동과 습관 정도는 익히고 있습니다. 세락한 종갓집 차손으로 나와서 빈손으로 나와 포크닌 조수로 평지 돌출을 일으켜서 전성기에는 몽골 사막과 한국의 포크닌 40대가 넘게 굴리는 신화를 이루며 돈이 따라 붙도록 처신했고 이웃에서 알부자 소리를 듣고 살았으니 당장 현금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중견건설업체 이사 자리를 버리고 타국에서 초라하게 여행 가이드로 전락한 그런 사람이 위급한 상황에서 손을 벌릴 적에 급박한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한두 번 수혈해 줄 정도는 아직은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위급한 상황을 2번 넘겨주었죠. 그런데 이 양반이 돈이 따를 사람이 아니란 걸 알아차린 건 그렇게 위급할 적에 수혈을 해준 그 피를 회수하면서였어요. 신용과 건강은 절대로 남이 지켜주지 못합니다. 돈이 따르는 돈의 습성을 익히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경제 원칙인데 신용만은 분명히 자기가 지켜야 하지요.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할 적에 확실히 들어올 금액에 확인을 거듭하고 여유를 가지고 약속을 하고 또 한 번 약속을 잡았으면 반드시 그 날짜를 지켜야 합니다. 단 한 번만에 그래야 후빨이 있지요. 반면에 당장 무슨 위기를 넘기려고 임기응변으로
오후에 된다. 오후에 가서는 내일 아침에 된다. 다음날 아침에 가서 또 오후에 된다. 돈이 들어올 곳이 없는데 또 내일 아침에 된다. 이렇게 약속하면 신뢰에 금이 가고 신용이 바닥이 나겠지요. 그토록 감질나게 약속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돈이 따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돈이 오지 않을 거고요. 그렇게 감질나게 약속을 하다가 종래는 왜 이렇게 몰아붙이느냐고. 누가 몰아붙인 게 아니라 자기가 코너에 몰리도록 약속을 한 거지요. 그걸 모르고 있으니 돈은 왜 버느냐. 이 경제 논리에서 지극히 원초적인 질문을 하면 돈이란 정확히 쓰려고 버는 거죠. 쓰려고 번다는 게 가장 명확한 정답일 겁니다. 돈을 수집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그렇게 벌어서 집을 사든 자식에게 물려주든 술을 사 마시든 아니면 죽을 적에 기부라는 이름으로 사회에 한원시키든 어쨌든 쓰기 위해서 번다는 사실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공술의 공수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단 말은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할 정도이고 우리가 입고 가는 마지막 옷 주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말도 여러 번 들었을 것이고 돈이 지닌 품성은 아주 정직합니다. 천대하거나 거듭 차는 사람에겐 절대 따라오지 않습니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만 붙는 돈의 습성이 있지요. 어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돈을 꾸깃꾸깃 함부로 뭉쳐서 돈통에 던져 넣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돈을 천대하는 사람은 3년 안에 망합니다. 혹시 구겨진 돈을 다름질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들어보셨는지요? 젖은 돈이나 심하게 구겨진 돈을 손바닥으로 펴서 종이 한 장을 덮어놓고 탁탁 두드리면서 다름질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돈이 저절로 따라와 붙습니다. 돈을 쓰려고 번다는 사실이면은 틀림이 없으니까 이미 쓰는 돈 잘 써야 하는 게 맞겠지요. 아무데나 펑펑 쓰는 게 잘 쓰는 게 아니라 적당한 곳에 유용하게 쓰는 습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저는 집성촌 종갓집에서 나서 학렬이 굉장히 났습니다. 골목에 나가면 전부가 아지매고 심지어 기저귀를 차고 걸음마를 배우는 할매가 있을 정도로 학렬이 났지요. 제 고향에 5일장은 없어지고 지금은 거의 시내 재래시장을 보러 나옵니다. 그런데 시장에 갔다가 우연히 고향 마을 아지매나 아재들을 만났다고 치면 절대로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투자를 하지요. 사람에게 하는 투자. 아이고 아지매 여기서 만나니 더 반갑네요. 지난번에 입원해서 수술하셨다면서요. 그때 찾아뵙지도 못하고 이거 뭐 사잡수고 들어가 있어. 주머니에서 2만이든 3만이든 뺏어줍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와 이라노. 손을 뿌리치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찔러주면 못 이기고 다 받아서 갑니다. 시장에 나와서 장을 보면서 물건값 2,000원 3,000원 깎으려고 흥정을 한참이나 하던 동네 집안 아재나 아지매에게 그 3만 원이 얼마나 요긴한 돈이 될지요. 그런 다음에 고향 마을에 가서 만나면 거식이 왔는가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거식이 왔나. 대번에 인사말이 이렇게 바뀌지요.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런 아재나 아지매들은 전부가 내 편이 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 현금을 분명히 지니고 다녀야 하는데 요새 보면 카드 한 장을 쥐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런 사람들 하는 말이 하나같이 같거든요. 현금이나 똑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없는 티가 줄줄 흐르는 사람들인데 웃기는 소리를 참 야무지기도 하거든요. 카드는 길에 굴러다녀도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니지만 돈은 길에 떨어져 있으면 허리를 굽혀서 줍는데 어떻게 카드와 현금이 같을 수가 있어요? 만약 시장 통해서 우연히 장을 보러 나온 제 아버지를 만났다고 하면 아이고 얘야 잘 만났다. 내가 정신이 없어서 손가방을 어디 흘렸는지 모르겠다. 들어갈 차비가 없다. 이런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생기면 아버지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가서 현금 빼올게요. 그렇게 세워둘 겁니까? 그리고 요즘은 현금도 카드도 없고 스마트폰에 딸랑 카드를 등재해서 다니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런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됩니다. 만약에 다른 지역, 큰 도시에서 귀한 물건을 구할 일이 있는데 나는 시간이 없고 같이 있던 누군가가 그 부근 도시로 간다면 그 물건을 사오라고 스마트폰을 줄 수가 있나요? 그냥 플라스틱 카드가 있으면 카드를 주면서 물건, 가령 그게 자동차 부품이라고 하면 사오라고 하면 부가세가 내 카드에 남겠죠. 그런데 그 친구의 카드로 끌고서 사오면 부가세가 그 친구에게 날아가지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없는 시간을 쪼개고 제 자동차 기름을 소비시키며 제가 다녀와야 합니다. 그리고 통신이나 전자 시스템의 문제로 언젠가는 곤란한 경우를 혹독하게 치르고 난 뒤에 교훈을 얻게 되는데 이 욕쟁이 할배는 이 나이에도 지갑에
현금 20만 원 정도는 꼭 지니고 다닙니다. 가지고 다닌다고 흥청망청 쓰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한 달이 아니라 2달이 넘도록 그 돈이 그대로 있을 때도 있고요. 가령 버스에서 아는 친구를 만났다. 반갑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일전에 모친상을 당했다는 소리를 들었다. 내 자식 결혼할 때 그 친구에게 축의금을 받았는데 그 친구는 경황이 없어서인지 이제 알게 됐다. 그 자리에서 바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현금을 꼭 가지고 다니되 돈을 빼기 가장 좋은 자리에 넣어서 다니지요. 돈을 다루는 습성이 돈을 부른다는 사실. 왜 꺼내기 가장 좋은 자리에 돈을 넣고 다니는지 이유를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 나 자신이 과연 돈이 따라오게 만드는 습관을 지니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과 확인하시는 자에게 돈이 따라오겠지요. 여기까지 듣고 공감하시는 분들 반드시 부자로 살아남으실 겁니다. 그건 장담합니다. 부자 되십시오.